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해보는 시간 투자뉴스엔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투자 뉴스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대형 증권사가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이른바 제2의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본격 가동됩니다. 11월 MSCI 반기 리뷰의 한국지수 정기 변경이 오늘 발표됩니다. 증권사들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 컷오프가 상승해 최대 11개 종목이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 의장을 접견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내년도 간이 재무제표에서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는 자본으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위치한 베를린 남쪽 브란데부르크주 오더슈프레 지구의 예산 계획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연내 증설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생산 능력을 기존 연간 50만 대에서 100만 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반복되는 코로나 봉쇄와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는 광군제 행사에 이미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인기 왕홍이 사라지면서 더욱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PI 발표 고비까지 아주 잘 넘겨준 시장. 이번에는 MSCI 정기 변경이라는 산을 무사히 넘길 바라봅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보죠. 자, 1년에 4번 실시되는 MSCI 지수 변경, 11월은 보다 많은 종목 교체가 이루어지는 반기 리뷰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번에 역대급으로 많은 종목 편출이 예상된다고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기업이 편출될 예정인 11월 MSCI 반기 리뷰일이 바로 오늘인데요. 현재 다양한 예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현대미포조선이 새롭게 이제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과 함께 CGN, SK케미칼 그리고 이제 CJ 대한통운 등 역대급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지수에서 제외될 전망인데 사실 이걸 좀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 발표는 오늘이고요. 리밸런싱 날짜는 11월 30일입니다. 신규 편입 대상은 현대미포조선이 유일하고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 카카오페이는 이번에도 불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보니까 MSCI 스탠더드 지수 편입 가능성을 한 4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단 보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MSCI 전체 시총의 기준치가 2조 한 6천억 정도 된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MSCI 스탠더드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개별 종목의 전체 시가총액이 해당 기준치의 기준치의 1.5배보다 커야 되는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살펴보니까 10월 마지막 10거래일 중에 한 4거래일 정도를 충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능성이 한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스탠더드 지수에서 스몰캡 지수로 이제 하향 편입이 되는 종목이 녹십자, CGN 그리고 SK케미칼이고 해당 종목은 시가총액 기준치의 3분의 2를 밑돌아야 된다라는 하향 편입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예 편출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스몰캡 지수로 이제 하향 편입된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테오젠과 CJ ENM 같은 경우는 제외 가능성이 50%입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 아모레쥐나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최소 유동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아예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미증시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이제 이런 것도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종목별로는 빠질 수 있지만 잘 아시는 대로 MSCI 전체 리밸런싱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연기금 같은 경우에서 중국 주식을 반으로 줄이고 이제 다른 이머징 국가로 들어가겠다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의 편출 편입은 있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의 흐름은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안 좋은 악재 이슈만 아니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출 발표에 대한 쇼크가 수급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자금은 지속해서 유입될 것이다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편출입 예상 종목들 가운데 윤여민 팀장님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좀 편입이 예상돼 있는 현대미포조선을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선 관련된 종목 중에서 특히 이제 대형주 중에서 가장 좀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중고 성과에 대한 급락이 좀 반영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가장 강했던 태조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어떤 기술적 반등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제가 볼 땐 조선의 대장주로서 지금 현대 미포조선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납기일이 상당히 빠르다는 점에서 봤을 때 매출의 인식도가 다른 어떤 대형사보다는 좀 빠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목표가가 그래도 조금씩 상향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익 레벨 상향이 가장 좀 빠른 조선사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편출되는 종목 중에 사실은 상당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바닥에서 담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알테오젠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약간의 좀 수급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에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섹터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제형 변화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특허가 좀 출연되고 있고, 기술 수출 관련돼서 시가총액비 대비했을 때 몇 배가 많은 좀 수출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금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알테오젠이든지 레고캠바이오 같은 종목들, 뭐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번쯤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ALTB4 관련돼서 지금 국제 특허를 좀 취득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 이제 계속 자기 할 일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뭐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상당히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뭐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주가 상승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출되는 종목 중에서는 아예 이렇게 눌려 있는, 그래서 좀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점에서 많이 눌려있는 종목에 주목을 해보자. 죄송합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매력도를 좀 찝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잘하는 걸 더 잘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 공장 증설 소식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포스코케미칼이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 증설 작업을 완료하고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하는데 정확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 겁니까, 남인노 소장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보셨습니까? 답답했던 가슴이 그 넓은 롱그라운드를 딱 보시면 가슴이 툭 터집니다. 이런 규모의 크기가 23개를 붙여놓은 정도 넓은 공간입니다. 전라남도죠. 광양시에 바로 포스코가 어제 준공식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양극재,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양극재 소재 9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자, 9만 톤이면 어느 정도냐? 전기차 100만 대를 운영할 수 있는, 전기차 100만 대를 가동시킬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뿌리 없는 열매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투자 없는 수익은 없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생산, 리코르 바로 수익입니다. 결국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립을 하는데 머지않아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생산 국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가는 요즘 좀 많이 올라서 지금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포스코 케미칼도 머지않아 조정은 올 겁니다. 그 조정 기간에는 조금 더 긴 안목을 보시고 포스코 케미칼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케미칼 시총 무려 17조 원을 달성을 했는데 일단 지금 양극재 공장이 증설을 완료를 하고 가동에 나선다고 하니까요. 이에 따른 양극재 생산 기대감도 한번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속보 하나 나온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펄어비스는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신작 지연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NC소프트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1,4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치를 발표했는데 전날 게임주들 모두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이에 따른 NC소프트의 호실적에 따른 반등 여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아니죠.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가 시작됩니다. 중국의 대규모 쇼핑 축제죠. 중국을 넘어서 이제 뭐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 이벤트로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좀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고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중국의 연례 최대 그 쇼핑 행사 축제 중에 하나인 광군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최근에 중국의 어떤 코로나 봉쇄 그리고 빅테크 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왕궁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인플루언서라 부르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몰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사 규모가 좀 굉장히 적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것이고 침체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왕홍은 걸어다니는 기업으로 보통 불립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수조 원의 매출을 이제 기록하는 분들이고요. 의류나 화장품이나 뭐 식품, 소매 판매에서 핵심 요소로 지금까지 자리매김을 해온 분들입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지난해 대기업과 부유층들의 불법과 탈법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공동 부유를 앞세우고 있죠. 이에 따라서 왕홍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일단 라이브 커머스의 여왕이라 불렸었던 이제 웨이야가 탈세 혐의로 적발돼서 이제 중국 돈으로 13억 4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542억 원이라는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년에 광군제에서 얼마나 벌었나 봤더니 14시간 동안 생방송해가지고요.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광군제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밖에 또 많은 스타 왕후들이 있는데 올해 아무도 안 한다고 하고요. 그동안 사실 이 탈세 혐의 때문에 많이 좀 이제 이분들이 퇴출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렇게 중간에 라이브 커머스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올해 빠짐으로써 예전보다는 광군제가 좀 효과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광군제는 시작이 되지만 이에 따른 좀 침체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도 한번 지켜보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뇌전증 신약으로 4개의 대륙을 점령한 SK바이오팜 소식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세계 최대 신약 격전지인 미국에서 허가가 나오고 판매까지 지금 순항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데 미국에서 이 뇌전증 신약이 그렇게 잘 팔렸다고요, 남인호 소장님?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처방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을 의사 그분들도요, 바로 자기가 모르는 걸 해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 한 번 처방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계속 그 약을 처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번에 SK바이오 팜의 세노바메이트가 바로 미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처방 진단을 더 많이 받았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동안에는 굉장히 매출 금액이 크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5년, 10년 동안 계속 매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해서 앵커님 말씀대로 이것은 유럽에만, 미국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남미, 유럽에도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있죠. 차세대 뇌졸중 치료제, 조현병 신약, 그리고 표적 항암 신약 등을 SK바이오팜은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이것도 성공한다면은 말 그대로 세계 가장 좋은 그런 신약 회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 1980년도죠.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투자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해부터 돈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바이오 업체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유한양해 그리고 LG생명과학 등 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이제야 투자한 지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야 본격적으로 영업수익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 머지않아서 우리 코리아 바이오가 다시 한번 세계에 등극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에 저점 5만 1,800원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6만 5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결코 저는 지금 비싸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리아 바이오의 호황, 업황 호황으로도 한번 확산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윤여민 팀장님은 MSCI 반기 리뷰 이슈에서도 지금 뭐 알테오젠이나 레고캠 바이오의 추가 상승 여력을 좀 점검해 주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다른 바이오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눌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좀 보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숫자가 찍히는 종목에 대한 제가 볼 땐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제약발 쪽에서도 보게 되면 CMO, CDMO 같이 약간 반도체 2차 전지처럼 즉 공장을 증설을 하고 여기에 따라 숫자가 찍히는 어떤 그러한 좀 종목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최근에 좀 언급이 됐었죠.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뭐 최대 어떤 실적을 좀 갱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좀 대장주로 나선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올해 3분기 만에 사상 처음으로 지금 누적 매출 2조 원을 좀 돌파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4공장을 좀 부분으로 좀 가동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공장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규모죠. 지금 24만 리터를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공장 전체가 좀 가동이 되는 내년 정도가 된다고 하면 뭐 생산 능력이 지금 60만이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좀 상당히 지금 최근에 숫자가 잘 찍히고 좀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약간 중소형 종목 중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저는 ST팜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숫자는 잘 나왔습니다. 특히 3분기에 지금 영업이익 74억으로 좀 컨센서스를 좀 부합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제 4분기부터 이제 mRNA 관련돼서 좀 수주가 더욱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좀 캐파를 좀 증설을 했죠. 여기다가 또 그 GMP 승인에 따라서 지금 상업화 연료에 대한 부분들 추가 수주 시에 분명히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신약에 대한 개발 기대감도 분명히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나오고 공장이 돌아가는, 또 추가 증설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오는 어떤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CDMO, CMO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잘 찍히는 기업을 보자. 바이오 안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찍어주셨는데, 그럼 사실 SK 바이오팜은 지금 사실 3분기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바닥은 잡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SK 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이 SK 바이오팜을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너무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면서 향후에 좀 모멘텀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렇게 지금 최근에 기술적으로 밑에서 돌리는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종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굳이 뭐 신규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아직은 뭐 이런 제약바이오보다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 쪽에서 좀 눌림목을 만들거나 좀 밑에서 돌리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바이오보다는 좀 다른 쪽에 먼저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내년부터 지금 바이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상승을 조금 할 때 좀 따라 붙어도 제가 볼 때는 그 상승 여력을 충분히 좀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뭐 제약바이오 쪽은 추격 매수도 괜찮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관심주로 넣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 찍은 기업들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김선영 대표님, 뭐 소카도 그렇고 지금 손해보험사도 그렇고 3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3분기 역시 뭐 똑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분기 어닝 시즌 시작할 때 제가 올해 1분기, 2분기에도 항상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많았지만 실제 발표되고 나면은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3분기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 보면은 하나 쏙쏙이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발표를 잘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소카와 강원랜드 한번 얘기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소카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116억 원 나왔습니다. YOY로 662%라는 엄청난 증가 수치를 보였고요. 그리고 강원랜드는 3분기 영업이익이 1,187억 원, YOY로 389% 증가했습니다. 뭐 이 두 기업의 그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소카 같은 경우는 렌터카 기업이죠. 그리고 강원랜드는 카지노, 둘 다 리오프닝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또 눈길이 가는 소식은 손해보험사인데, 잘 아시겠지만 올여름에 이제 폭우로 인해서 이제 침수 차량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 뭐 절대 보험사들은 컨트롤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뭐 보험사들이 항상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그걸 크게 믿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발표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 실적 체크를 잘 하시는 3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2분기 때도 그랬고 3분기 때도 이번에는 좀 힘들 거다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렇게 실적 좋은 모습이거든요. 자, 그럼 윤여민 팀장님, 이 밖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다른 종목들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앞에서 이제 소카, 강원랜드 같은 좀 종목을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좀 비슷한 계열의 좀 파라다이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아무래도 강원랜드와 좀 약간 결이 맞는 좀 종목일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3분기 영업이 383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보다 지금 거의 700% 이상 좀 상승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제 이런 좀 리오프닝 관련된, 특히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지노 3분기 드랍액 같은 경우는 약 한 8천억 이상이 좀 나오면서 2분기 대비했을 때도 지금 134% 이상 증가하는 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리오프닝을 그래도
지금 업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실감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의 무비자 관광 재개에 따라서 매출이 좀 증가한 부분 분명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 중에 하나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좀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공매도 잔고가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공매도 잔액 비율이 거의 10%에 달할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하방에 좀 베팅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된다면 거래 대금이 지금 뭐 10월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공매도 거래 대금 11월에 좀 하락하면서 지금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리오프닝, 카지노 관련된 쪽에서 어떤 집중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크게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건 롯데관광개발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카지노 관련된 세 종목, 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실적은 뛰는데 PR은 낮아지는 종목, 기사는 어떤 종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선행 PR이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PR 예상치가 이전 수준보다 좀 크게 낮아지고 있는 종목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난 7월 달에는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 퍼가 8배였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국가였는데 지금 어제 기준 퍼가 몇 배입니까? 11배입니다. 왜? 그동안 기업의 실적은 별로 안 좋게 나오는데 오히려 주가는 10%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퍼가 8배에서 11배로 올랐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종합주가지수는 퍼가 올라간 반대로 개별 종목군을 보면요. 퍼가 굉장히 낮아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업종이 뭐냐? 바로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중에서 대표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LG 엔솔의 지금 예상 퍼가요. 84배입니다. 그럼 깜짝 놀라시죠? 아니 그럼 시장보다 8배가 더 비싼데 그걸 왜 삽니까? 그게 아닙니다. LG 엔솔은 1년 전엔 퍼가 몇 배인 줄 아십니까? 157배였습니다. 157배 하던 퍼가 금년 들어 최근 들어서 선행퍼는 이제 80배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LG엔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적지 않게 오른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퍼는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퍼가 낮아지는 종목이 또 있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포스코 케미칼이 그에 해당되고 있고요. 업종을 조금 달리 본다면은 아까 윤여민 팀장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이라든가 대웅제약이라든가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퍼가 상반기보다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된 종목 유한양행, 대웅제약, 셀트리온, 포스코케미칼, LG엔솔을 지금 LG엔솔까지 나왔는데 그럼 윤여민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일단 앞에서 말씀하셨던 종목들 약간 대형주 위주의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LG에너지솔루션 어제 60만 원을 좀 돌파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에 대한 부분을 좀 보더라 하더라도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진입하기 쉽지 않은 좀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2차전지 쪽에서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좀 고개를 못 돌리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양극재 관련된 얘기는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음극재 관련된 얘기는 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좀 차세대에 좀 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이제 필두로 해서 그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래서 프로젝트 타이칸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고객사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캐파를 늘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지금 한 2,000톤 정도 지금 음극재 캐파가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보다 이제 2024년 2년 후에는 이제 10,000톤을 확대되니까 결국 이제 증설에 대한 사이클에 돌아가게 되고 뭐 2024년부터 매출에 대한 부분이 가셔야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대주전자재
대주전자재료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좀 보게 되면 이제 동박 알박 관련된 부분에서 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사마 알루미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에 2차 전지 양극박을 좀 납품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되면 SK 온해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을 좀 납품을 하는 거의 독점을 하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셀 3사가 지금 이제 증설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도 같이 증설을 한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또 최대 매출이 좀 예상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대주전자재료, 사마 알루미늄 같은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